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 필승이 이제 건설주,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씩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주. 이제는 정말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내 시장만 따지자면은 정부에서 억지로라도 이 분양가를 낮추고 있고, 또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심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심한 것이 이 분양할 때 무주택자가 아니라면은 더 이상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규제안도 지금 만들어낼 정도로 이 집값 잡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그러니까 좀 반대라기보다는 좀 역발상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잡고 있는 집값은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그러니까 강남 및 이제 주변에 있는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이지, 과연 이 수도권에서도 건설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준공을 못하게 하고 분양을 안 시키는 그런 규제안을 짜고 있나, 이것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사실상 그 서울권을 제외하고 경기도 쪽에는 지금도 여전히 재건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분양 쪽에 이러한 건설 사업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천, 김포, 뭐 아니면 분당이라던가 위례, 판교 이쪽도 재건설이라던가 재건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도 쪽,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구를 경기도 쪽이라던가 혹은 그 근간으로, 주변으로 좀 퍼뜨리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에 반해서 건설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국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처참하게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설업 지수를 보자면은 최소 5년 이상 장기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상승 중이죠. 건설 업종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만 이제 건설 섹터가 굉장히 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세계건설, 태양건설을 좀 분석해드렸고, 두 기업 모두 이제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주가를 보자면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인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죠. 이라인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약 한 30%가량 이제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최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분석을 해드렸을 당시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상 각종 모멘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 테마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인천이라던가 서울에 대한 뭐 SOC 사업 이쪽에 대한 테마라던가 혹은 중소형 건설사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건설업종은 대바닥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상승합니다. 어차피 화폐 가치는 가면 가서 떨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 달러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 역시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의 반대급부로 상품 쪽, 특히나 이 증시,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은 인간의 본능과 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좀 건설 쪽이 아니라면은 결국엔 GDP 성장률이라던가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OC 투자라던가 혹은 재건축 시장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하나 둘씩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는 이제 좀 오히려 안정적인 산업 섹터로서 이 건설주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상승에 사실상 저 필승은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에 따라서 증시라던가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크게 이제 폭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최저임금 상승하면 뭐합니까? 정책에 지금 말도 안 되게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게 좀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버블기, 예, 엄청나게 버블 경제에서만 이루어질 법한 그런 긴축 정책을 지금 뭐
금리 인상도 진행했었고요.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 물가가 상승하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버블 시기에 그러니까 상승 시기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거나 혹은 세금을 이제 인상을 한다거나 주류세를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절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이미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뭐 올해는 4%가량 이제 상승을 점치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승률이 워낙에 적어진다고 해도 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이제 일삼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완화 정책으로 다시금 턴어라운드 시킨다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자산 가격 역시나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이러한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중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 하는데 자영업자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중소형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죠. 뭐 특히나 이 건설 쪽 경기 민감주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에 대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좀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자면은 이 건설업종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집을 보는 안목이 달라짐으로써 브랜드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집을 살 때 이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자이 이쪽에 대한 브랜드를 보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이러한 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중소형 기업들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좀 안타깝지만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건설사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형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이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5년 전만 해도 이쪽 상위 20개 업체들에 대한 이 건설 점유율이 최 3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 중소형 업체들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형 건설사들 이상의 그러니까 상위 20업체들에 대한 그런 비중 쏠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절필성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면은 결국에 이쪽에 대한 분양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건설업종 주가 역시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기간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경쟁이 완화되는 것이죠. 경쟁이 완화됨으로써 이제 인건비 부담 역시나 경쟁이 완화된다면 그 경쟁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늘린 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역시나 완화되는 것이고요. 특히 제품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이 완화되면서 독과점 형태로 간다면은 제품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로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힘이 커지면 클수록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분양가 역시나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 역시나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이클을 작년에서 보았던 골판지 업종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사이클을 지금 막 초창기 시기로서 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은 다른 경쟁력이 높은 이제 건설사들에게 불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안 좋았지만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약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도 강남 위주로 지금 0.01%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이 심리가 변해 나간다면 어차피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쭉 살펴보니까 우리들의 우려에 비해서는 실적 괜찮습니다. 거의 유지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전체적인 내수 시장이 좀 악화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심리만 좀 살아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대세 상승기가 이 건설업종 쪽에서도 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IT 버블에서도 네이버가 살아나면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제 시가총액을 늘렸던 것도 그렇고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조선업종, 유럽, 일본 쪽의 조선업종들 이제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의 이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100배 가량,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현대미포조선 역시나 100배 가량 상승했던 점을 봤을 때 결국에는 대부분의 업종들, 이제 중소기업들이 나락에 빠지면서 그 반대급부들,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익성이 정말로 커졌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이제 건설업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은 이제 막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에 좀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억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살아남은 자들만의 이제 잔치가 곧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제 물가에 대한 지나친 상승이 억제되는 그런 지금의 시기에서는 정말로 투자할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증시, 특히나 증시에서도 건설주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정부도 이제 2022년을 향해 다가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정권에 대한 재창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번 더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내수 경기를 가장 빠르게 살리기 위한 것은 SOC 투자, 그 삽질이죠. 이 건설주를 살리면서 내수 경기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 다음 분석 시간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신세계건설, 태양건설과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지금 연봉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은. 너무나 대바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건설 시장이 살아나면서 국내 시장도 좀 억제 정책이 좀 나아진다면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GS건설 마찬가지고요. 대림산업 좀 올랐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한 업종들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럼 개별 기업 위주로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필승이었습니다. 구독 똑똑똑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요, 댓글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족대꾸,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요.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